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 전문가 최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제가 EBS 우리 한능검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제 60일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60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60회 쉬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60일에 계속해서 그 기조가 쭉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60일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쉬었다에 전 한 표 던지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연도 없었고요. 그리고 딱히 어려운 개념 없었다. 다만 자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결국에 계속해서 자료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하고 이 자료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힌트를 꽉 잡아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자료 분석만 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되면 나머지 오지선답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게 피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정답선지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그냥 자료가 뭐니까 정답선지는 이거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이 EBS에서 우리 한능검을 보신 여러분 중에서 크게 두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와 함께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 한능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역사 1, 중학역사 2 듣고 있는 우리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현재 한능검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현재 고등학생들은 한국 근현대사만 배워요. 그러다 보니 전근대사를 중학교 때 배웠지만 굉장히 많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은 역사 1, 2라고 해서 서양사건, 그게 여러분들 중국사건, 한국사건 다 배운단 말이에요. 특히 중학역사 2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모든 걸 배운다. 물론 학교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과서마다 전근대사 중심이란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맨 뒤에 있는 근현대사 부분까지로 간다면 현재 중학생이 한능검은 그게 심하건 기본이건 좀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중학생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 일반 수험생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현재 수능 한국사보다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의 각 부처마다 땡땡 뭐 이거 공무원마다 이제 각 그 공무원 부처마다 뽑았을 그 시험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굉장히 이 변별력, 그러니까 결국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서 어려웠던 것들이 한능검으로 합쳐지면서 잘 됐다. 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유효기간도 없어진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능검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해서 얼마나 선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바로 우리의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쫙 좀 어려운 말 쓸게요. 계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각 시대별로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알 수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60일에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쫙 보시면 결국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로 귀결이 되는데, 이번에 보시면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 사실 이것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공무원 시험 대비하시는 분께서는 오산리만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다라고 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중학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기 보다시피 뭐예요?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가 명확하게 힌트가 주어졌고 조금 더 어려운 힌트였던 덧무늬 토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바로 강원도 양양, 요즘 뭐 이 서핑의 성지라고 막 하는 이 속초 양양, 이 양양 쪽은 바닷가가 있으니까 동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바로 옆에 있는 바다에서 여러분들 물고기 잡으면서 그물이 필요한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하면 되고, 정확한 힌트는 빗살무늬 토기에서 잡자.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1점짜리니까 1번 보시면 동굴이나 막집, 이거는 구석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고인돌 나왔으니까 무조건 청동기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청동기 시대에 돌널 무덤도 있다. 약간 어려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정답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명도전 나왔습니다. 중국과 교류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화폐. 자, 철기 시대로 우리가 넘기면 되겠고요. 자, 4번 농경과 목축을 통하여 식량을 생산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경 목축도 있고 이렇게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함께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뭐 반농반어라고 해도 되겠고요. 신석기 시대 이제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시면 비파형 동굴과 거치무늬 거울 등을 제작했다라고 나오니까 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비파형 동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다.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요거 그쵸?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까지 중에서 맞춰라 라고 했는데 5월과 10월만 딱 나와도 여러분들은 바로 사만으로 잡을 수 있겠고요. 어려운 건 나왔습니다. 신지읍차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런데 목지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여러분들 마한의 목지국,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진안의 사로국, 그 다음 변안의 구야국 이렇게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겠죠. 그쵸? 자, 이렇게 바로 사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만하면 여러분들 소도와 천군,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 이렇게 신성지역 소도하면 늘 소떼가 생각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갈 수 있었고요. 자, 어려운 선지인데가 간혹 있었어. 이번 60일에 보는데 정말 그 어려운 게 이게 그 선지 자체가 낯선 거지 정답하고는 전혀 헷갈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2번 같은 경우 연해장수 징계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고조선이란 말이죠. 고조선인데 그래서 고조선이 중국의 연나라와 이렇게 대립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3번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옥조로 바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사출도가 나왔으니까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5번 단궁과마 반어피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동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럼 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이거 원래 예전에 수능 한국사에 나왔던 건데 우선 여기 보면 좌평이라는 게 너무나 결정적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말로 만약에 어렵게 냈으면 만약에 60일이 어려웠으면 좌평을 빼버리고 달솔, 그 다음 은솔, 덕솔, 나솔 이렇게 했고 이 솔이 등장한 백제의 관품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이러면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명확하게 좌평이 있으니까 백조를 잡으면 되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에도 요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나옵니다. 중학교 특정 교과서에도 최근에 나와요. 오방이라고 해서 나온단 말이죠. 백제 지방 오방이었다라고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여러분들 웅진성도 등장하니 뭐 정확하게 백제라고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옳은 거였어요. 1번 골품에 따라 라고 나왔으니까 신라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제가회의 나왔으니까 고구려 잡으시면 되겠고요. 3번이 어려운 선지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잡는 데는 헷갈리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어려운 거였다. 욕살과 철역은지. 그런데 이 욕살과 철역은지는 우리 한능검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하부, 영객부인데 영객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하부는 충분히 신라 위하부 잡을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네,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있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4번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고구려 왕에 대한 얘기로 나왔는데 봤더니 관민성이 나오죠. 관미성 나와서 여러분들 관산성 전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관미성 나오면 무조건 광개토 대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가 또 결정적 힌트죠. 광개토 대왕에 대한 얘기. 후연, 그 다음에 왕자 거련을 태제로 삼았다. 다 광개토 대왕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정답은 간단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라는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보시면 태양 나오면 고구려 소수림 왕, 광개토 대왕의 큰아버지이기도 하죠. 3번에 낙랑군을 축출했다 그럼 여러분들 낙랑군 축출, 병합 뭐 다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13년 뭐 이거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으로 미천왕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4번 을파서가 나왔고 진대법까지 두 개 다 세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국 천왕이고요. 5번은 이거 무슨 왕인지 내가 이렇게 알아야 돼.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천리장성 당나라 막개소미 연개소문이잖아요. 그때 왕은 원래 영류왕인데 나중에 이제 연개소문이 결국 영류왕 시해하잖아요. 그렇죠? 천리장성 축조하면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정답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문제 전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마 민중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지금 모습들이 나오는 막 같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여기 보면
금강산맥경론 대승기신론서가 있단 말이죠. 이 두 책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민중 속에서 고통 없이 있자라는 무해가라는 노래를 지었다. 그다음 정토신앙, 그래서 서방 정토에 가면 여러분들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누굽니까? 의상이에요? 아니죠. 원효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많은 힌트를 줬고요. 원효에 대한 얘기니까 1번 바로 일심사상과 화쟁사상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왕호 천축국전 왕래했대요. 갔다 왔대요. 어디를?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들 8세기 승려 해초. 자, 3번은 황룡사 9층 목탑하면 자장.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했다는 자장법사. 자, 4번 걸사표. 이거 수나라한테 좀 도와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이거 원광. 세소고개로도 유명한 원광이고요. 자, 5번 보시면 해동 고승전을 편찬했다. 이거 가쿤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쿤이라는 승려인데 모두 여러분들 정답을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한능검에서 뭔가 이렇게 뭐 분류해내기 시작한다. 나중에도 우리가 뭐 다른 문제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화 어떤 사화 주록 아냐? 아니면 환국 어떤 거 주록 아냐? 이건 뭐 승려 어떤 승려들이 어떤 활동인지 아냐? 역사서 어떤 역사서에 있느냐?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좀 암기 위주의 문제였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6번에 보면 배경인데요. 사실 나는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 자료는 3점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 입장에서 헷갈리냐면 근구수항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계로왕이에요. 자, 계로왕이기 때문에 계로왕은 뭐예요? 그렇죠. 한성백제의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장수왕한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표를 올렸어요. 이거 뭐 걸사표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위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연흥 2년이라고 이게 북이에요. 북이. 북인데 원래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동아시아사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원래 당시에 중국에서 북이란 나라가 굉장히 컸고요. 이 북이가 장수왕하고 되게 친해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계로왕은 북이한테 나 좀 고구려 좀 맞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북이가 들어주겠어요?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구려가 지금 막 우호 관계 깨트리고 우리 지금 국경을 짓밟았으니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계로왕은 장수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배경이 뭐냐는 얘기죠. 배경. 그러면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했다. 이거 살수대첩 7세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전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쵸? 이거 뭐 수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 낸 건 아까 수나라 걸사표. 그건 신라가 보낸 거고 이건 지금 백제 계로왕이 보냈잖아요. 전혀 여러분들이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고 했는데요. 자, 동성왕 한성백제 시절이에요? 웅진백제 시절이에요? 그렇죠. 웅진백제 시절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동성왕, 무령왕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 3번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거 진흥왕 때문이잖아요. 신라 진흥왕. 그러면서 나제 동맹이 이제 깨진단 말이에요. 6세기 때 일인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장수왕이 막 그냥 지쳐 내려왔고 한성백제 무너뜨렸어요. 5세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4번에 계백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패배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 뭐예요? 그럼 의자왕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백제 막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5번.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제를 추진했다. 이게 어떤 거냐면 3점짜리라서 어려운 자료 넣고 정답을 꽁꽁꽁 숨겨놨어. 어디에? 5번에다가. 자, 그러나 앞에 힌트가 있었다. 이 정도 갖고 어렵진 않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가나 사이시기의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 있잖아. 이게 모르겠어요. 개정된 한능검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와. 그게 후삼국 시대.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그 공산전투, 고창전투, 1, 2천 전투, 왕건에 대한 얘기 지겹게 나와. 이게 정말. 그쵸?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 지겹게 나오는 건 뭐예요? 김춘추가 바로 대하성 전투에서 자신의 이제 정말 아끼던 사위와 딸이 이제 죽고 나서 복수할래 그래갖고 이제 고구려 찾아갔다가 거기서 안 돼갖고 다시 당나라 가고 그래서 결국 나당에 이 동맹이 맺어져 갖고 요 상황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 망하고 그다음 고구려는 연개성문의 아들들 간의 내무에서 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당 전쟁하고 요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었냐. 이거 정말 지겹게 내는 것 같아. 그런데 자료가 좀 어려웠어요. 연정토 나왔어. 연정토 나올 땐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연정토가 바로 연개소문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연씨야. 근데 이제 신라에 항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망하나 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이 연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의복, 물품, 식량, 집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세력을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666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도 몰라도 돼. 어쨌든 이제 고구려가 이제 망해가고 있어. 네. 자, 그 다음 이근행, 이 사람 몰라도 되는데 20만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있죠. 네. 매소성에 주둔했대요. 그럼 뭐야? 매소성 기벌포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 뭐야? 나당 전쟁이잖아요. 675년 문무왕 때예요. 막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 고구려 망했구나. 혹은 고구려 붕운동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렇잖아요. 지금 고구려 거의 망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번에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해 함락하였다. 대하성 전투는 김춘추가 이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야, 난 백제꼭 멸망시킬 거야 라고 뿌득뿌득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는 그 출발점이잖아요. 틀렸어. 네. 굳이 이것을 우리가 연도로 외우지 않더라도 예. 자, 그 다음 2번에 문무왕이 안승을 보도광으로 책봉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안승. 그래요. 안승이 바로 여러분들 고구려 부흥운동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이 안승이 연정토의 아들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혹은 이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예, 둘 중에 뭔가 정답인지는 아직 애매해요. 자, 그런데 이 안승을 문무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신라왕이 보덕국왕으로 책봉했단 말이에요. 그래,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안승 너 내가 수용할게. 함께 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게 굳이 여러분들 674년이라고 연도를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승 너무나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 2번. 3번에 보면 김춘추가 당가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앞으로의 한능검을 대비하자. 네, 이거 여러분들 진덕여왕 때예요. 선덕 진덕할 때 진덕여왕 때고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648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진덕여왕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군대 끌고 와서 이제 백제부터 멸망시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가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영룡왕 죽였던 얘기. 예. 자, 5번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백강에서 당군에 맞서왔다. 여기서 이제 흔들렸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고구려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미 660년에 백제는 멸망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663년에 지금 이게 나오는 뭐예요? 백강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이것도 가 이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웅천주도 김원창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왔던 거죠. 자, 9세기 이 신라 사회가 이제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9세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의 아버지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불만을 품었단 말이에요. 9세기 일이고요. 그러면 이 9세기 김원창 원래 이게 822년인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 같아서 그냥 9세기 그럼 원종과 애노에 난 적고적 붉은 바지 적고적에 난 그리고 견훤까지 알아두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원종과 애노에 난 그쵸?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진성여왕 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번 볼까요? 여기 8번에서부터 나머지 선지는 그냥 어느 왕 몇 세기 보시면 돼요.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6세기. 2번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오늘날의 울릉도 독도. 그쵸? 그럼 지증왕 6세기. 3번에 관료저 지급되고 노급 폐지됐어요. 신문왕. 통일신라 때 얘기죠. 그쵸? 네. 자, 통일신라 초예요. 5번에 2차돈의 순교. 그럼 버풍왕 6세기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답은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네. 자, 갑시다. 9번. 밑줄근 왕에 대한 얘기죠. 이게 그거예요. 신순겸 장군 나왔고요. 공산전투 나왔으니까 이제 왕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건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공산전투, 팔공산전투 오늘날 대구 여기서만 왕건이 졌어요. 나머지 고창전투 오늘날의 경북 안동 여기선 승리했어요. 그 다음엔 1, 2천 전투에서 신검이 확실하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검을 확실하게 왕건이 무너뜨렸다고요. 그래서 다 왕건이 이겼다. 그러니까 공산에서만 이 팔공산 전투에서만 졌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 팔공산 전투를 또 직접 현장을 가기 위해서 팔공산 갔다 왔던 거 아니에요. 여하튼 자 최근엔 케이블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왕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고려 왕건이니까 흑창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신관제도, 기인제도 아니면 뭐 저기 정계 개백료서 이런 책 나오겠죠, 그렇죠? 자 아니면 훈요 10조 나오겠죠. 정답은 1번밖에 없다.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팔 걷어 붙이고 한번 무슨 왕인지 한번 잡아볼까요? 2번 12목 성종 나성축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강감찬 뭐 이렇게 해서 거란의 3차 침입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현종이에요. 자, 양형고도 실제로는 이것도 굉장히 한능검이 말하는 거죠. 예종. 그렇죠? 쌍계 건의로 과거제 운영했다 광종. 자, 나머지 왕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10번 보시면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2점짜리였습니다. 대문예 나왔습니다. 대문예? 그럼 이렇게 써볼까? 대무예. 오. 그럼 여러분들 우선 발해. 첫 번째 발해. 발해고 원래 이 대문예가 대무의 동생이에요. 대무예가 왕이거든요. 대무예가 누구냐? 무자 들어왔으니까 무왕이에요. 그럼 뭐 했어요? 당나라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특히 산둥반도 장문유 보내갖고 선제 공격했단 말이에요. 왜? 유독 말을 안 듣던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조공하고요. 그리고는 당과 함께 지금 발해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것이죠. 그랬더니 동생이 대문예는요, 좀 뭐랄까, 당나라 편은 결국 뭐 나중에 당나라 편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 당나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을 키우면 안 될까라고 했던 사람이 대문예란 말이에요. 대문예가 뭐냐면 당나라에 조공할 때 해서 자 흑수말갈을 바로 공격한다면 이는 당에 맞서는 것이다. 당 너무 센데 우리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문예는 왕이었던 형이었던 대무의 바로 발해 무왕과는 다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 바로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왕에 대한 얘기니까 장문유 등주, 산둥반도의 등주, 떵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까요? 구서당 십정. 구서당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이고 십정은 지방군이란 말이에요. 요거 통일신라의 신문왕. 3번에 사비로 천도했어. 백제 성왕. 자, 4번. 야,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나 저의 강의 노트에 보면 나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외사장 파견했다. 이거 통일신라 문무왕. 문무왕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5번 고구려 민을 모아 동모선 나라를 세웠다. 이건 발해죠. 그렇죠? 네, 이런 건 쓸데없는 함정이지. 이런 거 함정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조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딱 바로 잡아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태봉 나왔네요. 그럼 뭐 국내지 뭐. 온만이 반매운 미륵.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잖아요. 자, 1번 발해를 멸망시킨 거래를 적대시했어요. 거란에서 낙타를 보냈는데도 만북에서 다 굶어 죽였어요. 왕건이란 말이에요. 자, 3번 신라를 공격해서 경영을 포석정에 있었던 경영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견훤. 자, 4번 노비안건법 광종. 억울하게 노비된 자 풀어줬단 말이에요. 5번 청해진 나왔으니까 장보고죠. 자, 어려운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빠르게 갈까요? 자, 12번은 송인.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정지상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경 출신이 여기 설명 다 해놨어요. 이건 진짜 1점짜리 줘도 돼. 개경 세력과 정치적 대립 중 하던 중 이라고 나왔잖아요. 서경 세력과 개경파의 대립. 그럼 뭐예요? 묘청, 정지상. 그렇죠? 서경 천도 운동인데 언제예요? 이자겸에는 한 직후. 그러니까 다. 이건 뭐 더 설명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최충원이 나왔어요. 최충원 왕을 협박해서 유폐하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를 유배 보냈대요. 대단하다 최충원. 네, 그랬습니다. 자, 유경이 최의를 죽였습니다. 원래는 김준, 유경 이렇게 해서 이제 최의를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최충원, 최우, 최왕, 최의 때까지 4대 60여 년간의 이 최씨 집안의 정권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최씨 정권이네. 무신 정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최충원의 아들 최우. 이때 이제 왕은 고종이었는데 8만 대장경 만들었다. 아니면 요거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신분해방 외쳤다. 그러나 실패했다.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만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오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언제? 이거 빌미 삼아서 거란이 2차 침입하잖아요. 그래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고요. 김치양 거기다 천추태후까지. 천추태후도 죽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도 죽이냐면 목종도 죽여요. 그래서 현종을 자기가 이렇게 앉힌단 말이에요. 강조의 변. 자, 2번 배종선이 이끄는 삼별조가 진도 상전하였다. 이거는 완전 요 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자,
김준, 임년, 임유무 다음에 이제 개경환도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70년에 있었던 일이고, 자 4번하고 5번은 요거는 무신 정권 초기 때 일이에요. 원래 먼저 일어났던 건 김보당이에요. 김보당이 눈빛이 장난이 없다 그랬대.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몰라서 제가 너무 빨리 정리했나 보다 이럴 수 있어. 무신 정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의방 정주공부 등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다가 젊은 장수였던 경대승 도박 만들었던. 그러다가 여기 나오는 이제 최충원부터 시작해서 최충원, 최우, 그다음에 최항, 최의 쭉 가잖아요. 그다음에 김준, 임년, 임유무 이쪽은 뭐 같은 쪽으로 보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개경한도 해서 지금 삼별초가 여기서 이제 반대하는 거잖아요. 요 흐름으로 보시면 됐고, 자 그러면 요거는 무신정변 초기, 저 아까 나왔던 이쪽 이의병 정중부 요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원래 무신정변이 1170년에 터졌는데, 혹시 이제 복습하시는 분, 앞으로 또 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김보당의 난이 1173년이고 조이총이 이제 일으켰던 게 1174년이란 말이에요. 이 연도외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신정권 초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씨정권 때의 일이지 지금 251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사실 심화편 이제 심화편에서 무신정권 잡으시려면 외우긴 다 외워야 돼요. 이의병부터 시작해서 임년, 임유무까지 외우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보시면 14번은 쭉 나오는데 공료로 우리의 슬픈 안타까운 흑역사예요. 그 다음에 원에 끌려갔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공료로 끌려갔던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 간섭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의 농사직설, 그럼 바로바로 갑시다. 농사직설, 조선 세종. 초조대장경, 이건 뭐예요? 거란 침입했을 때 이거 현종 때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동행성, 그렇죠? 정동행성 혹은 정동행성 이문소 이렇게 가시면 되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두 개 표현 다 나오잖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삼강행실도 이것도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자, 세종대왕 이후에 이제 세종대왕 때부터 이제 쭉 편찬이 됐으니까. 5번 백운동 서원은 웬일이니,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잖아요. 최초의 서원이라서 중종 때, 그렇죠? 주세붕이라는 바로 이 당시에 풍기 군수가 만든 게 바로 백운동 소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최초의 소수 소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잡으시면 되겠다. 선지들이 나머지가 너무 엇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5번 갑시다. 와, 15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막 분류를 해 이제 한능검에서. 그런데 이게 승려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자, 아까 원효 나왔는데 이번에 화엄일승 법계도 나왔단 말이에요. 의상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낙산사 생각하실 수 있는 바로 관음신앙 나오는 거고, 자, 나를 보면 나가 좀 어려웠어요. 보현시본가 나왔는데, 나는 제가 알기로 개정된 심화편에서 처음 나온 승려예요. 균여예요, 균여. 그 전에 나온 적이 있긴 하지만 균여예요, 균여. 그래서 균여가 고려 시대 때 바로 향가를 대중에게 전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현시본가 이번 기회에 모르셨던 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에 보면 문종의 아들로 나왔으니까 뭐 의천이지 뭐, 그쵸? 그 다음 천태종을 창시했고 교광겸수 나왔으니까. 라를 보시면 여기 보면 백년결사가 결정적 힌트죠, 그쵸? 그래서 요새 법화신앙 참회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로 보시면 의상이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 이건 뭐예요? 해심. 승려는 해심이란 말이에요. 틀렸어. 정해쌍수와 도노점수, 그럼 진울이죠. 그럼 틀렸어요. 자, 다를 보니까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았대요. 이렇게 모아놨는데, 모아 한번 밑줄 가볼까요? 모아. 어디서 모았는데? 송나라 가서 요 나라 것도 갖고 오고요. 다양한 나라 거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서, 그래서 교장이라는 것을 편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구산선문 중 하나는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여러분들이 요새 가지산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 통일신라 여러분들 원래 도의라는 선사란 말이에요. 원래 도의가 있었는데 도의가 여러분들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이라고 있어. 그
신라 말에 만들었던 양양 진전 3층 석탑. 그 진전사에서 있었어.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신의 어떤 법을, 자신의 어떤 불교적인 법 이런 거를 이제 제자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가 가지산문을 열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복잡한 얘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도의가 가지산문을 개창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틀렸고 승과에 합격하고 왕사에 임명되었다. 승과가 고려시대부터 있잖아요. 의상은 지금 통일신라 때 사람인데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알아두시고 교장. 예전에는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고도 가르쳤는데 이제 교장이라고 가르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국가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 진짜 매번 나오는 건데 이것도 뭐냐면 개정되고 나서 고려 경제냐 아니면 조선 후기 경제냐 이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규모 나왔으니까 고려란 말이에요. 고려니까 자 송상 이거 여러분들 조선 후기 틀렸고요. 활구 나오겠죠, 그렇죠? 예, 해동통보, 사만통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동시 혹은 동시전 신라. 자,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담배 나오면 조선 후기잖아요. 5번 보면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했대요. 이건 뭐예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잖아요. 마음이 급하다. 조센이래. 이러면 안 되죠. 조선시대 때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포를 개항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잠깐 끊고 제가 17번부터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